자, 요약집 67페이지 봅시다. 자, 토지거래 규제해가지고 1번 토지거래 허가제에 의해 의해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 적, 지가 급등한 적, 허가구역 지정하고 허가구역 안에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하며 무효를 하고 처벌하는 제도, 이게 의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의 법적 성질은 결론만 찝니다. 결론만. 판례는 인가다. 판례는 인가다. 그거 알고요.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지 지가 급등한지 먼저 조사합니다. 그게 지가 동향조사입니다. 국장과 시도는 지가 동향조사, 토지거래 상황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을 하는데 그 요건이 1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점. 두 번째 행위제한이 완화, 강화가 아니고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점. 세 번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인근 점. 네 번째 장관 시도가 인정하는 점 또는 관행장이 특히 투기 우를 갖다 인정해서 요청하는 점. 그런 지역으로서 어찌하되요? 넘기지 말고 그런 지역으로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지가 급등하든가 그럴 우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야 돼요. 그런 지역으로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 급등한다.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몇 년 이내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넘깁시다. 지정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5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기간 내 지정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업체 해제 축소 끝맺음이 하이한다. 기간 내 시도 시군구에 해제 축소 요청했을 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해제 축소 거기도 하여야 한다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지정사유가 계속 존중하면 어쩐다. 얼마든지 재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구역 한번 지정되면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투기가 있으면 계속 해가지고 재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지정 절차, 해제 절차, 변경 절차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지가 동향조사. 국장 시도가 지가 동향조사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있는지 지가 급등한지 조사하고 바로 뭐로 가요?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근데 기간이 끝나는 지역을 다시 지정할 때 재지정할 때는 바로 심의하지 말고 먼저 뭐하고? 의견 청취하고 국장은 시도, 시군구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재지정. 시도는 시군구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재지정. 지정할 때 심의하고 해제 축소도 심의합니다. 그 해제 축소 잘 물어봐요. 해제 축소도 심의합니다. 해제 변경도 심의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지정 공고인데 지정권자 암기해 줘야 되고 아까 있죠. 둘 이상의 시군구 홀쳤당 국장. 하나의 시군구 아니다. 시도지사. 그러면서 공고, 장관은 관보, 시도는 공보에 공고하는데 공고 내용에 뭐가 있는가? 첫 번째, 몇 년 할 거냐? 기간 밝혀야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딘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죠. 세 번째, 지형도, 축적 그런 거 암기하지 말고 지형도. 포인트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허가를 필요 없는 토지 면적. 허가를 받는 면적이 안 받는 면적이요. 안 받는 면적. 공고하는 것은 안 받는 면적을 공고합니다. 니을에다 좀 신경 쓰고. 3번은 중요고 아주 중요고. 허가구역 지정하면 언제부터 효력 발생해요? 공고 5일 후. 해제 공고 5일 후고 그러면 5일 후부터 허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5일 후부터 허가 받는다 그런 뜻이고 통지는 순서만 잘 잡으면 돼요. 국장은 시도, 시도는 시군구, 시군구는 등기소로. 시도가 했다 그러면 시도는 국장하고 시군구, 시군구는 등기소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군구 증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시킵니다. 밑에 해제 축소 포인트는 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암기하시고 잘 나오니까 허가권자는 시군구. 허가 대상 권리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유상계약이니까 1번, 박스 1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인접토지는 아니고 두 번째, 토지거래지 건물은 물건이 아니고 세 번째,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은 아니고 네 번째, 대가를 받고 있으니까 유상계약이니까 무상은 아니고 그래서 5번, 증여, 사용재차, 유증, 상속, 수용, 경매, 특히 수용, 경매 허가 유하지 않고 변경, 새로 내니까 변경 허가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 면적은 이건 서로 간에 믿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기타 90, 도시적 박,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이하 안 받고 초과 받는데 장과이나 시도에서는 그 기준 면적하는 게 적정치 않으면 10%에서 300불 보면 따로 정해서 공부할 수 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그게 기준 면적. 넘기면 면적 산정 방법을 특례해가지고 일단 토지 계속적인 거래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토지 이용해서 토지 거래 체결하고 1년 안에 일단 토지 나머지 전부를 하든 일부를 하든 그때는 일단 토지 전체 거래를 본다. 두 번째는 2번에 1번이 중요하죠. 분할. 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가 구역 지정 후 분할해서 거래하면 최초는 초과다. 최초는 허가받는다 이 뜻이고 2번, 3번 안 중요, 절대 안 중요. 2번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면 최초 지분 거래 허가받아라 이 얘기고 3번 그 분할 사이가 토지개사 합동 공공 목적으로 분할되면 그런 건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운이 좀 좋은 케이스예요. 허가 기준에는 이용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이용 목적이 토지 이용객 맞아야 되고 주변 환경과 맞아야 되고 면적하고 맞아야 되고 가격은 심사 기준이 아니다. 가격의 적정성 그런 건 없고 그러면 이용 목적에 적합하냐 1번부터 7번 그 안에 있을 때만 실수요자를 인정합니다. 거기에 있는 애들만 허가해요. 그게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줘. 첫 번째 자기의 거정주택인지 실수요자를 보고 두 번째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시설 실수요자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업인 농지 등 실수요자 기업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 실수요자 는 농업인 등이 주소지에서 그러면 30km 이내에 있는 농지지대 가면 실수요자 그리고 농지대초 걔는 신경 써야 돼. 농지대초 수용 협의형도 하고 몇 년 내 3년 내 주소지 몇 킬로 이내 80km 이내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가액 이하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 가격만 물었어. 가격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가액 이하다. 네 번째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목적으로 다섯 번째 허가구역을 포함한 재련의 건전한 발전에서 필요하고 당연히 허가구역 토지 이용 목적상 적절하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래서 사업 시행이고 6번 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하고 있는 자. 사업 시행. 7번 통상적인 경제활동 해가지고 기업. 자, 기업에서 농지 외 대토입니다. 3년 내 그 허가구역에서 그것도 가격만 나요. 가격만. 얘는 알선이 없죠. 그냥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무조건 종전 토지가액 이하다. 그 다음에 니은은 현상보전, 디귿 주택 임대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자 현상보전과 임대사업이 몇 년이고 5년이고 4, 5, 6 사업시행이 4년이고 나머지 전부 다 2년이고 그 밑에 이제 70회 맨 밑에 허가 신청은 당사자 공동으로 누구한테 그러면 시군구한테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허가 신청서는 예정 가격하고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쓰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 처리해서 니은만 잡아요. 니은. 처리 기간에 허가 불가 선매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걸로 본다.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처벌인데 그냥 효력은 그냥 무효. 허가 안 받고 거래 계약하면 무효. 그리고 2년 30% 처벌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 하겠는가? 유동적 무효냐 확정적 무효냐. 다음 같은 두 가지는 확정적 무효. 중간 생략 등기 합의 건너뛰고 팔겠다.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계약이면 확정적 무효로 보고 양 당사자가 허가 신청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으면 확정적 무효. 그런 경우가 아니다. 즉 일단 우리 계약서 쓰자. 허가는 나중에 받자. 이런 경우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후에 허가 신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옛날에 썼던 그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니까 그 계약 그대로 유효가 되니까 또다시 계약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에 허가 신청에서 불허가 처분 나오면 비로소 무효라고 확정됩니다. 밑에는 민법이니까 패스하고 허가받은 제 토지 이용 의무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인데 아까 했듯이 현장 보존과
주택임대사업이 5년이고 사업시행, 사업시행이 4년이고 나머지는 2년이고 그 기간 동안 이용되는데 안 하면 4번 시군구 정지장은 상당한 기간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명하고 안 하면 이행강제를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토지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금액인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취득 당시 체결에 발표된 공시지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용, 인, 기, 방, 5, 7, 7, 10 용도 변경, 임대, 기타, 방치 암기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면이 있었던 날 기준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부가징수하고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고 그리고 이행하면 새로운 건 중단하고 이미 부과했던 건 징수하고 그 밑에는 더 중요하지 않고 자 소유자 권리 보호해가지고 이신청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한 달 내 시군구 이신청 이신청 받은 시군구는 시군구 도시견의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두 번째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 통지받고 한 달 내 시군구 매수 청구 매수 청구 받은 시군구 증정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달 지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기준 단 신청서 적힌가 작으면 신청서 적힌가로 할 수 있다.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매수 거부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단순 청구권이다. 8번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특례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면 기관장이 허가권자와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국유재산 관리계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 허가에 적합하게 취득처분하고 샀다 팔았다 통보하면 허가의 가름은 협의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허가제 적용 제외해가지고 첫 번째 토지 수용사용 그리고 경매 그리고 관리처분계 환지처분 이거 다음은 21개 그건 시간 있는 분들만 읽어보시고 그 다음 4번 농지에다 허가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로 보고 농지증 받아도 허가증 인정이 안 되고 또 두 번째 농지에 대해서 허가증 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보고 토지 선매는 2번부터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1번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 신청이 있는 2번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런 토지에 대한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면 그들 중에서 매수할 자, 즉 선매 절차에서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어요. 선매 절차는 1번 통과하고 2번부터 2번, 3번 기억 잡아야 돼요. 2번, 3번 기억.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 받고 한 달 내 선매자 지정 통지. 한 달 내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한 달 내 끝내야 한다. 끝내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 15일 내 조건 제시하고 선매합의하고 30일 내 선매협의 줘서 제출. 근데 30일 안 나오니까 15일 내 선매합의해야 한다. 끝까지 해놓고 4번 선매가 불성립하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입니다.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한다. 선매 가격은 매시 선정이니까 선매는 감정가 기준. 신청서 적힌 게 짝이면 신청서 적힌가로 할 수 있다고. 시범도시는 국계법에서 국장이 개성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 자. 그 정도까지만 하고 타인 토지 출입 1번 주체는 필요가 없고 2번 출입 하나 둘 셋 하나 출입할 때 허가받는다. 행정청임은 안 받는다. 출입 7일 전 통지한다. 야간 출입은 점유자 승낙.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받습니다. 동의. 잠시 쓴다. 장애물 제거한다. 동의 받고 동의 받기 곤란하면 행정청이면 그 토지를 관할한 지자체에게 통지하고 비행정청이면 허가받고 일시 사용은 3일 전 통지하고 타인 토지 출입 위반하면 다 똑같아요. 정당한 서유 없이 방해 거부한 자나 허가 없이 들어다닌 자나 싸잡아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상은 손실보상은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 속한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 그 정도 하면 되고 국계법에서 손실보상 받은 건 3가지. 첫 번째 수용사용, 타인 토지 출입, 공익의 이유로 개발행위가 취소, 공익의 이유로 실시계획인가 취소.
청문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소 처분, 말소 처분할 때 취소, 말소. 국회법은 개, 시, 실, 더. 개발행위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인가 취소, 토지허가가 취소. 거기까지 국회법이고, 자, 오늘 나가 문제 봐봅시다. 1번입니다. 국회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계획이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구분한다. 5. 2번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광시 특정 시, 군, 장기, 발전부의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 수립에 지침이 된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객의 전부. 일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래야지. 전부, 일부, 그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 부분만 딱 보자고. 그 부분만. 일부 도시관리계획. 4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고, 국가계획이란 중행정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 내용이나 관리계획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제외된 물어보니까 포함된. 틀린 것은 3번이고 2번 틀린 거 1번. 도시계획은 특별광시 특자의 특자재 시군 관할구역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이나 토지의 이용개발 보호되는 관할계획 기본이 된다. 도시계획이 토지 이용계획의 기본입니다. 2번 행정기 면책이 군이면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명칭을 그렇게 써야 되고, 농림적은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이나 농업진흥적, 산지관리법,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진흥과 산림보전에 필요한 적 맞는 거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만들고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이고, 도시계획 시설을 틀리고, 5번 도시적 관리에 대해서 이 법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기 체계적 효율적 개발 정비 보존으로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적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만들고 시행해라, 계획에 맞게끔 시행해라, 이런 얘기니까 맞는 말이고. 3번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국가계획 우선한다. 5입니다.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돼 있는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되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다르면 광역이 우선한다. 그것도 5. 3번 광역기획권은 국장, 시도가 지정할 수 있다. 섞지 말고. 국장, 도의사는 되는데 시가 안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돼요. 특별시, 광역시 안에는 도시가 없어요. 도시가. 강원도, 도 안에는 원주도 있고 횡성도 있고 평창 많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안에는 도시가 없어요. 도시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을 못해요. 자, 5번. 국장은 시도가 요청하면 시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있다 그래야죠. 사부 문제 읽고 넘어야 되겠네요. 광역도시계획에다 옳은 것은 옳은 거네요. 1번 광역도시 수립 기준은 간첩, 흑자. 2번 광역도시 수립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의견 듣지 않는다. 공청회니까 드려야죠. 3번 도의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국장 승인받는다. 본인이 직접 확정한다. 4번 시장으로서는 광역도시 변경하면 도의사가 승인받는다. 변경도 받습니까? 받아야죠. 5번 광역도시계획 5년마다 재검토 없음. 5번 도시기본계획이다 틀린 것은 1번 시장우선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하야한다. 2번 수도권 속하지 않냐고 광역적 경제 가치하지 않냐. 인구 5만 명, 5만 명 인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오지 10만 이하니까 5만 인 그러면 10만 이하니까 맞아요. 3번 시장에서 인접한 시군 관할계획 전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있지요. 4번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주민의 의견 청취해야 되나? 전문가 하지 않는다. 공청회니까 주민과 전문가 해야 됩니다. 5번 기본계획 위반부터 5년 내 적성평가 실시했으면 적성평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5. 6번 기본계획 옳은 거. 1번 특별시 광시 특자도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했으면 국장 승인받는다. 땡땡땡 직접 확정한다. 2번 시장으로서는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의사 승인받아야 한다. 변경 그러지 않는다. 변경도 받아야 됩니다.
3번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경미한 변경 그러지 않는다. 네, 생략이 없음. 이 경미 없어요. 경미 없어요. 4번 시장우선 10년마다 재검토합니까? 5년. 5번 군수는 기본계획 우선하는 국가계획을 기본계획 반영해야 된다? 해야죠. 7번 도시관리계획 옳은 것. 1번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시장우수가 위반할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냐면 도시관리 위반한 구역이 같은 도에 있으면 도의사가 위반 결정한다? 5. 2번 주민은 관광, 휴양, 개발 지정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관광, 휴양 안 되고 사람유통 됩니다. 3번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반 제한이면 면적 얼마 동의? 5분의 4. 지구 단위하고 산업유통은 3분의 2. 그 다음에 4번 산업유통 개발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 5번 산업유통이 전체 산업유통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이상이요? 50% 이상입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번이 맞죠? 8번 도시관리계획 틀린 거. 1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해당 구역의 정비 관리를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관리 위반할 경우 기초에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걸 무슨 수를 알고 맞히겠냐고 눈치를 하지. 눈치로. 간단해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기초에서 안 할 수 있다. 무조건 O 안 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썼겠어요? 법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들고 왔지. 출제위원도 똑같아요. 2번 도시관리 위반부터 5년 내 적성평가 실시했으면 도시적성평가 위반할 때 안 해도 됩니까? 네. 안 해도 됩니다. 3번 도시관리 위반할 때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죠? 전문가 없어요? 왜요? 공남이니까. 공채가 아니고 공남이니까. 틀렸네요. 4번 주민의 의견 정치 거치지 않냐는 도시관리 위법하다. 할인등 안 쓰니까 위법하고. 5번 광역도시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 위반할 때는 지방 의견 들어야 된다. 지방 의견 들어야 된다? 무조건 듣습니다. 지방 의견 정치 안 한다? 무조건 안 합니다. 지방 의견 들어야 된다? 관리계에서 무조건 듣습니다. 이러면 지방 의견 정치 안 한다? 무조건 안 합니다. 지방의 의견 정치 들어야 된다는 하는 거 써놓고 물어보고 안 들어야 된 것은 안 하는 거 써놓고 물어보고 그런 거 말하면 쉽다고요. 9번 도시관리계획 옳은 거. 1번 시장호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도의사가 결정한다. 시장호수가 직접. 2번 개발 지정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시도가 국장. 3번 입지적 채소구역 지정 변경은 누가 결정? 국장. 4번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지구역 지구단위 변경이면 도시계획은 심의 거치지 않게 결정한다.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면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미한 변경을 봐주자는 얘기고. 5번 도시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등을 고시한 날은 다음날 발생. 지형등을 고시한 날. 그럼 몇 번입니까? 4번이죠. 10번 옳은 것은 1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한 달 내 신고하고 사업공고 계속할 수 있다. 3개월입니다. 2번 도시관리 결정 그 자체로 일정한 목적 달성하면 사업이 수반되지 않는다. 3번하고 4번은 사업이 수반됩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 개발사업은 사업이 수반이 돼요. 3번 도시관리계획을 긴급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도 수립할 때 관리가 함께 위반할 수 있다. 4번 용도지역은 전국도에 대한 전면적 필수점으로 용도 지정이 없는 지역은 없다. 전면적 필수점 맞지만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5번 국계법률상 용도지역은 4개 용도 9개죠. 법률상 4개 용도 도관농자 9개죠. 주상공로 개생보 농자 4개 용도 9개죠. 맞습니다. 11번 지역주거 설명이 옳은 거. 1번 일종전조 저층편리. 저층편리는 일종 일반주거. 2번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유보 생산 녹지. 생산 녹지입니다. 3번
역사 문화계 보존지구 문화재 쭉 미관유지 나왔네. 미관유지 나오면 역사 문화 미관지구. 4번 역사 문화계 보존지구는 도시계 처리 가치가 건축 몰치할 수 없다. 5번 용도 지역적 세분 지정도 도시관리계 결정이 한다. 용도 지역적 세분 지정도 도시관리계 결정이 한다. 이영임량? 해보라고. 뭐가요? 아니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세분하고 변경하는 거 무엇에 의해서? 도시관리계. 용도지구 지정 변경 세분 해제는? 관리계 뭘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5번이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4번 역사문화 보존지구 철회? 그러면 그 D도 봐야지. D도. 상식은 무슨 상식이요? 이거는 실력이지. 4층이 아니고. 보존지구는 아니 봐요. 용도지구는 이 법이나 타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절에 이해한다. 자, 방화지구, 건축법, 고도지구, 도시관리계, 공항시설보지구, 항공법, 자연취락, 대령, 집단취락, 객특법, 개발진흥, 지구단위 개발계. 나머지는 절에. 보존지구는 절에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봐요. 4번 보존지구 절에가 정하는 것을 할 수 없다잖아요. 없다. 마지막 보라니까. 마지막 그런 식으로 봐야 끝까지 가야 답이 나온다니까. 경관지구다. 절에 경관지구는 절에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없다라니까. 없다. 보존지구는 있다고. 왜 그러냐고. 보존지구는 절에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절에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가 규제가 강해요? 보존지구가 강해요. 용도지구 7개 암기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거기를 봐야 된다니까. 할 수 있다 없다 거기까지 맞아 봐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찾아내요. 12번입니다. 용도 지역적 행위자는 옳은 거. 농림적 농공단지 행위자는 뭐라 합니까? 농공단지 행위자는 뭐래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나온다. 그러면 안 된다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농림지역적 보존산지는 뭐랍니까? 산지관리법. 자연환경 보존적 공원구역이면 잠깐만. 자연환경 공원적 공원보호구역은 지워. 이거 없어졌어요. 이게 왜 아직도 나오네 이게.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법. 공원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우고. 자연환경 보존적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법 그래야죠. 자연환경 보존적 수산적 보호구역이면 수산자원관리법. 입지기재 최소구역 행위자는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5번 맞죠. 13번 용도 지역지구 틀린 것은 옳은 거. 1번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에 이외 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방대주 지정해야 된다. 맞나요? 맞죠. 10년 위에 인명피해 하이한다. 2번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 정 지정할 수 있다. 시가 나오면 안 되지. 국방보안인데 뭐라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3번 도시재건의 식생에 영한 산지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뭐가 나오죠? 도시자연공원구역. 4번 도시자연구역의 행위자는 국계법에서 직접 규정하겠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주택 신축이 허가가 돼요? 안 돼요? 뻥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주택 신축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그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러고 물어봐야 돼.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왜 시험 범위 아니에요? 국계법에 없고 무슨 법에 있으니까? 도시 거짓말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법 명칭도 이제는 알아야 돼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번 시가 유보기간을 5년 이상 20년에서 국장시도가 도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관리계획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이었고 14번 입지기재 최소격 옳은 것. 시도의사는 세계 성인도생 교차는 대중교통결정지에서 5km 이내 위치한 지역을 입지기재 지정할 수 있다. 1km. 다시 시도지사는 세계 성인도생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정지에서 1km 이내 지역에 위치한 지역을 입지기재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아니고 입지기재는 국장. 뭘 물어봅니까? 국장 그래야지 자신있게. 두 군데 틀렸다고 국장 1km. 2번 입지기재 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뭐래? 있으니까 써놨지. 자연스럽게. 없으면 어떻게 알고 썼겠냐. 있으니까 썼겠지. 3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면적 몇 프로 이내는 시도결정? 10%. 건폐 용도를 몇 프로 이내? 30%. 너무 세요. 건폐 용도를 몇 프로? 20% 이내는 시도. 면적의 10% 이내, 건폐 용적률은 20% 이내까지 시도. 4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도시기본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5번 협의 며칠? 10일. 무엇이라고? 10일. 며칠? 10일. 발음을 또이또이 해봐요. 10일. 아니 7일 그럴 줄 알고. 10일. 15번 A시에서 갑이서유하고는 천의 대지는 2종 일반적에 700, 3종 일반적에 300씩 걸쳐있다. 갑 대지에 건축하던 최대 연면적이 2441대 A시 전에서 정하고 있는 2종 일반적 용적률은 한 바퀴 빙 돌면 됩니다. 돌려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은 연면적이다. 1000 가지고 있고 1000 가지고 있는 게 2441이라네. 지금 2종에 700이 있고 3종에 300이 있다고 그러네요. 곱하기 하니까 되거든요. 자료에 3종의 일반율이 300이다. 얘가 얼마일까? 그럼 끝났지. 타선을 한 바퀴 빙 돌아보자고 얼마라고? 900. 올라가자고 얼마라고? 얼마입니까? 이거 빼기가 안 됩니까? 빼면. 2540. 얼마 곱하면은 2540이 나왔을까요? 27에 14, 27에 14. 저렇게 계산이 빨라요. 그러면 빨리 이항해가지고 나눠요. 700. 얼마입니까? 그냥 나누기도 못해요? 27에 14, 27에 14라니까. 14 두 번 하잖아요, 지금. 어이구, 해줄까요? 자, 2540 나누기 700. 자, 27에 14. 이거 1540. 그럼 말을 아직 째려보냐고. 말을 하지. 얼마입니까? 2.2 나오고 있네, 2.2. 얼마입니까? 220%.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끝난 거예요. 다른 학원에서. 근데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요. 공법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많죠. 그거 좀 뺄 법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법을 빼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좀 알려줄 테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자 법을 빼면 안 되고 나는 진짜 분량이 많아요. 꽈락만 면을 쓰면 쓰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1일차 공부한 내용에 1일차 첫날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로 1일차 뭐였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구역 갔나요? 용도, 지역, 구역까지? 그러면 1순위가 뭐냐? 1일차 배운 내용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반드시 나온다. 우선순위 따져보자고.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서 보통 용도 지역에서 한 문제나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고, 용도 지역에서. 두 번째, 1일차가 국계법 총설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 한 것 같은데, 구역. 둘 이상은 2일차 안 했습니까? 지구까지 했나요? 용도 지구까지? 아니, 그걸 따져가면서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용도 지구까지 했다. 용도 지구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용도 지구까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 용도 지역이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도시관리계. 특히 도시관리계에서 주민의 이반전.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고, 세 번째 중요 파트가, 세 번째는 기본계 봐야 돼, 기본계. 세 번째는 기본계획이 한 문제 나온다 봐야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둘은 순서가 똑같아요.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4순위 따진다 그러면 4순위에서 용도지구, 용도지구하고 광역, 도시계. 얘는 우선순위로 따지면 이렇게 밀린다고. 그래도 용도지구가 광역보다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 배운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어디를 통째로 빼지 말고 시간이 없어서 빼야 되겠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뺀다고. 밑에서부터 1, 2, 3순위는 웬만하면 나올 거니까 빼지 말고. 그러면 2일차는 그 뭐부터 해서 용도 구역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기반시설까지 했으니까, 지구단위 오늘 했으니까 용도 구역부터 기반시설까지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 1순위 반드시 나온다. 그것은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부터 뭐까지? 기반시설 해제. 이쪽 파트는 안 낼 수가 없으니까 한 문제 무조건 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용도 구역보다도 얘보다도 용도 구역도 입지 규제 때문에 분명히 나와요. 그래. 용도 구역도 좋지만 둘 이상 지역 등에 걸친 토지, 얘가 분명히 한 문제 낼 것이고, 계산 문제 분명히 나올 것이 방금 했던 이거. 세 번째가 2순위하고 3순위하고 우선순위 똑같아. 이거 용도 구역이 입지 규제 때문에 분명히 낼 것이고, 순서 따지면. 네 번째, 그러면 4순위는 뭡니까? 4순위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절차가 한 문제 정도 나올 것이고, 나온다 그러면 다섯 번째 5순위 따져라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기타 기반시설에서 기반시설 설치, 지상수상 공중소정 지하에 미리 도식을 결정한다. 도시지에 설치하는 도서관 결정 없이 그 부분하고 기반시설의 종류하고 세 군데는 시설을 연결하는 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거 내더라니까요.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교통시설은 교통하고 자동차인데 움직이는 자동차. 쓰러진 거 말고 폐차 말고. 폐차는 뭘 간다? 환경개초. 그런 내용들 이 정도로 봐줘야 되고, 이게 지금 2일차고 그 다음에 3일차로 간다 그러면, 자 3일차가 이제 뭐부터 했습니까? 하면 지구단위. 자 얘가 어느한 3일차니까 3일차 그러면 지구 단위부터 어디까지? 국계법 끝까지 했을 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반드시 나온다. 꼭 찍으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한 문제 안 낸 적이 없잖아요. 분량이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두 번째 2순위 찍으세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서 한 문제 봐야 되고,
세 번째 3순위를 찍으세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대부분 두 문제 나오는데 어쩔 때는 통째로 빼볼 때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제가 매년 나오진 않는다고, 허가제가. 그러니까 3순위 찍으라 그러면 3순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정도 봐주면 되겠고, 그러면 4순위는 둘이 급이 비슷하네. 뭘 봐야 되냐 그러면 4순위에서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그 뭐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얘하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얘도 분명히 얘도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죠.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그럼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허가면 허가 해가지고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허가 대상은 뭔지, 허가 안 받았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주로 이런 식으로 봐줘야 돼. 순서 따진다. 그것 말고도 그거 많이 빼먹었는데요. 5순위 잡으라 그러면 5순위가 허가 절차에서 허가 대상인 것 아닌가 곧잘 들어가거든요. 이 넣었다 하고 5순위가 그러면 선매도 그렇고 타인 토지 출입도 그렇고 청문도 그렇고 참 애매한 것들. 선매 이거 절대 자주 나오질 않아요. 어쩌다 한 번요. 타인 토지 출입도 어쩌다 한 번이요. 청문도 어쩌다 한 번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솔직하게 한 문제 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해볼 뿐이지. 그러니까 순서 따진다면 이런 순서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시간 없어서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목표를 갖다 줄여서 한다 그러면 줄일 때는 밑에서부터 빼나가면 된다. 밑에서부터. 반대로 한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잡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좀 잡아주라 이런 얘기고. 법 하나를 통째로 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 중에서도 파트 잡아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다고. 다음 주 개발법도 해줄 테니까 법을 통째로 놔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정 안 되겠으면 우리같이 되는 사람은 다 하고 다 되잖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